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공적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 말이 있겠죠? 네, 오늘 오부제가 폐지된 첫날인 오늘 전국에 무려 865만 개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요.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 신분증 지참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 공적 마스크가 너무 덥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이번 주 후반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KF94 마스크를 쓰고 조금 걸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숨이 너무 안 쉬어지죠. 땀도 네. 나고. 네. 근데 이 쿠팡 집단 감염이 문제였었는데 어느 정도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자 인천의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5명이고요. 이 중 30명이 국내 감염자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30명 중에 24명이 종교 소모임 확진 사례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교회 부흥회 모임이 열렸는데 이때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쿠팡 그 물류센터발 확진자는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당이나 사찰은 사실은 이게 좀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위쪽에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가는 성향인데 교회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발 확진자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각 교단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홍콩 시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조시아 웡.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조슈아 웡이 윤상현 의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과 만남을 희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조슈아 웡이 어제 트위터에 한국어로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네, 아예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윤상현 의원실에서 아마 소식을 듣고 기사를 썼을 텐데 윤상현 의원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윤상현 의원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슈아 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은 전혀 알지도 못한 사실인데요? 네, 조슈아 웡은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짜뉴스라고 조시아 웡은 얘기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군요. 다른 얘기 봅시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 근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조롱. 좀 도가 넘은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할 때부터 이용수 할머니와 관한 비난이나 조롱이 있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 이런 식의 노인 혐오부터 참 대구스럽다라는 지역 비하 발언까지 지역 비하.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윤 의원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비난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최근에는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라고 하는 사실상 역사 왜곡적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이런 발언이 사실상 그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오히려 소모적인 편 가르기를 낳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구구 사이트이죠. 일베에서 7신이 어쩌니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비하했고 그것이 놀이문화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반대 지역을 또 비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근로자 및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단체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이 유족회는
70년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미향 의원 사퇴를 촉구했네요. 네, 오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인천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회는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만 안 하면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일단 취지를 밝혔고요. 유족회는 그동안 정의연이 정의연의 운동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할머니를 나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위로 부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의 이름을 남산에 지난해에 세워졌는데요. 그 위안부 기림비가 있습니다. 남산 기림비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2009년에 돌아가신 고 강순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묻혀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정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유족회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족회가 오늘 냈던 거에 최종적인 거는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입장으로 나오겠죠. 오늘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국회 첫날 각 당은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21대 국회를 코로나 국난 극복 국회로 규정하면서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면서 관행을 핑계로 발목 잡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원 구성을 두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합당은 이제 일정대로 5일에 의장단이 선출되면 민주당 마음대로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회 개원 전에 상임위원장 선정과 위원 배정을 협상으로 일단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계속 이런 입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맞춰가자는 얘기고 미래통합당은 그러지 말고 다 함께 다 국회의장단 원구성 다 같이 하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일 5일날 미래통합당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투표하겠다. 이 얘기네. 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 의석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20대 국회에 나쁜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협상이 지지부지 되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또 비판을 하겠죠.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관련해서 정의당 1호 법안인 것 같기도 한데 비동의 강간죄 뭡니까? 네, 현재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입니다. 즉 얼만큼 폭행을 했고 그리고 얼만큼 협박을 당했냐가 강간을 구성하는 요건인데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이 성립이 되는 거죠. 헌법상. 그런데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하면 그거 자체가 강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노다가 아니라 예스는 예스다라고 되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요. 그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유호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그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있겠네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동의를 어떻게 하냐, 각서를 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동의해놓고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법률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된다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주말 내내 이슈였는데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못 잡았죠, 범인을. 지난주 화요일 26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피해 여성의 가족이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얼굴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박살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서울역 내부가 울릴 만큼 크게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여성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이게 사각지대여서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역이기 때문에 CCTV가 좀 많을 텐데. 네, 많을 텐데도 사각지대가 있나 봅니다.
그 요즘은 CCTV 때문에 동선 파악해서 이 범인 잡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사각지대 찍혀서 잡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도 이제 누리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그 사람이 그 폭행 장면을 찍히지 않았어도 동선 자체는 예. 찍혔을 건데 예. 왜 아직 못 잡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묻지마 폭행이 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여성도 이제 자기는 서울역에 앞으로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유 없이 폭행이 된 거죠. 네, 그냥 와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원 구성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는 금요일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의정생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소감부터 들을게요. 뭐, 초선 때는 처음에 잘 몰라서 좀 힘들고 당황했다면 지금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어렵네요. 예. 그 20대 때 뭐 가장 많은 법안을 낸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 꼽혔던데. 네. 예. 21대는 또 하고 싶은 또 만들고 싶은 법률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20대 때 냈던 법안 중에 좀 추려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 예. 저 개인적으로야 뭐 하나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 그거 좀 추려서 좀 다시 발의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는 그런 법안들 몇 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은 5일날 개원을 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 원구성은 8일날 하자 이런 입장인데 통합당은 그렇게 되면 원구성 할 때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함께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일 미래통합당이 여기에 협의해주지 않으면 단독 개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뭐 당연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내일 저희들이 의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모을 겁니다. 예. 그 의원들 대부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독 개원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제가 뭐 전체 의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요. 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만나보면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지금 빨리 국회가 가동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예. 제가 만났던 초선들은 적어도 빨리 원이 구성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때 그 너무 많은 여야 싸움이 있어가지고 21대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21대 시작부터 이렇게 흘러가면은 또 정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석을 부여해 주신 국민들의 의사가 좀 책임지고 여당이 이를 추진해 나가라는 쪽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주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편으로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압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장단과 원구성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있는 원구성을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뭐 18대 0 얘기도 했고 미래통합당은 11대 7 양쪽이 다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뭐 블러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법사위 예결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싸움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지만 핵심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와 예결이겠죠. 예. 그것은 이제 어느 당이 운영을 책임지게 됐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네, 저희는 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 예결위 저희가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 법사위가 이게 체제 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상원 노릇을 한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네. 만일 이 체제 자구 심사를 빼게 되면은 그때는 야당에 넘겨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혹시 민주당은? 뭐 사실 이제 야당에서 법사위를 꼭 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이트 키핑이 예.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정쟁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목 잡히는 걸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풀린다면은 여러 가지 고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법사위 자체만의 의미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협상의 폭이 있는지 요거는 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주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지키고 대신에 적각꿀이 흐르는 뭐 국토위 이런 걸 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예. 오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님을 잠깐 만났는데 예. 이정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출연한 그 전 새누리당 의원님에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지난 20대 때 상하반기 모두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을 초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이니 예. 적어도 상반기 정도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맡기고 그걸 전제로 좀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가능한 협상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 원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결국 법사위입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럴 때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예결위도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텐데요. 네. 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또 추경이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상임위 구성하는 데 대해서 협상하는 데 대해서 조금 논쟁이 없이 잘 마무리되면 이쪽도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저희들이야 잘 마무리되길 원하죠. 네.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또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의를 했는데 그 다른 때보다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투톱보다 김종인, 주호영 투톱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협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특히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님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선언적인 어떤 방향보다는 실사구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컨셉으로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또는 법안을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더 상황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일단 원구성 협상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야당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원구성 협상이나 이 국정조사 요구 때문에 이게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협치가 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정쟁의 빌미를 주거나 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후 이제 국회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인 모습을 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추경안은 어떻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추경안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없이 좀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또 국민분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협조할 것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청와대가 주말 이례적으로 7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말에 잘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그 뭐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복귀하기도 했고 해서 이거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비서관들이 다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승진이 많았던 부분을 가지고 아마 회전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을 승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박지원 의원님 이번에도 뭐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민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